네, 안녕하세요. 덕다이브의 안영찬. 네, 한승우. 장정훈입니다. 네, 지금 저희 도돌님 모시고 도돌님의 인생 이야기, 나의 인생. 길다 길어. 내가 이야기. 지금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 거쳐서 앱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뽑아먹으려고 하냐. 쏙쏙 뽑아먹네. 그냥 모시기 힘들다고 하죠, 우리. 그리고 어쨌거나 근데 이런 거는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친해도 사실 이런 자기 얘기는 처음부터 들을 기회가. 아예 친한 친구라도 잘 물어보지 않아. 너 왜 이런 선택을 했어? 뭐 너 어떤 것들을 겪어왔어는 술자리에서도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둘이 커피 마시면서 단둘이 할 얘기도 아니고 이런 얘기만 하죠. 나도 되게 재밌어.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앱은 그래서 어쨌든 결국 돈을 벌어준 건 도돌런치였다. 아니야. 도돌 폰이 많이 벌었어. 도돌 뭐라고? 도돌 폰 사용량이라고 하는 그게 그럼 도돌이 브랜드 이름이고 거기에 이제 도돌 여러 가지 도돌 유틸리티들이 있었어. 거의 광고를 붙인 거야? 광고를 붙였지. 뭐. 그 당시에는 광고 붙이면 돈 얼마 벌었어? 많이 벌었죠. 그런 거 얘기. 이거 얘기 못합니까? 뭐 꼭 못할 이유는 없는데 뭐늘 옛날이었으니까 옛날. 너 이래놓고 이거 좀 금액 크면 너는 이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이제 저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었는데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괜찮은데 좀 더 신비한 모습으로 남겨줘. 알았어. 야, 그러면 너 클릭당 돈 받는 거지? 클릭당 돈 받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광고 단가는 비슷해? 비슷하긴 한데 요즘은 이제 앱 시장이라는 게 예전 같지는 않아. 예전에는 이제 뭐 개인 개발자들도 많이 활동하고 그랬는데 요즘 완전히 레드오션이고 정말 대형 앱 회사에서 정말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미 막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앱들은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쉽지 않다? 뭐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되면서 모바일이라는 게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그때는 정말 황금기였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많이 개발했다면 요즘은 웬만한 건 다 있다. 그럼 지금은 필요한 걸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필요한 거를 찾아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다. 근데 거의 의미가 없지, 이제는. 내가 요즘은 뭐 새로운 게 안 나오진 않지. 뭐든지 음식점이 있어도 또 다른 음식점이 나오듯이 트렌드라는 게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 따라가고 마케팅하고 이러한 것들이 예전과 같이 조그만 회사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되지. 그럼 나는 이렇게 앱 쓰다 보면 밑에 이렇게 한 줄 좀 지저분하게 광고 들어가 있는 것들 있었잖아. 난 절대 클릭 안 하거든. 근데 그게 또 어쨌든 꽤 돈이 되나 보네. 클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클릭하는 사람이 많고 뭐 사용자가 막 1000만 명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클릭이 많이 나오지. 그때 몇 만까지 했어? 기억이 안 난다. 한 1000단이었어? 아니, 억단이었어? 그냥 몇 천만 단위였지. 몇 천만 단위? 지금 몇 천만 단위일까? 2천만? 3천만?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얼핏 듣기로는 어쨌든 그거를 매각하면서 이제 좀 경제적인 어떤 뿔을 빨았는데 어땠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듣기로는 그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개발에 대한 이제 좀 에너지가 이제 좀 소진됐다? 이럴 때 매각을 한다고 들었거든. 앱 자체는 더 이상 할 게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개발이 거의 다른 앱들처럼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더 이상 개발할 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심심한 거지. 새로운 앱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혼자서 재밌게 놀다가도 조그만한 회사 혹은 개인 개발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거를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게 좀 더 아니, 그러면 네가 이제 매각해주세요라고 한 거야? 아니면 매각 제의가 온 거야? 그때 뭐 마켓 순위 같은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오긴 했었어. 연락이 그럼 이렇게 진짜 핸드폰으로 모드른 전화가 딱 와서 딱 하면 저 누구입니까? 이런 전화 받는 거야? 그런 식이지 뭐. 그런 전화 좀 꽤 왔겠네. 근데 생각보다 사업을 하고 뭔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연락이 자주 와. 회사에서 통신회사에서도 같이 하자고 오기도 하고 다른 앱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앱 사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 그 매각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 매각할 때? 얘기 듣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걸렸던 것 같아. 3개월, 6개월 사이? 딱 듣자마자 팔아야겠다 이랬어? 아니 나는 모르지 이제 인생을 결정하는 거에 속한 것 같으니까 그때도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있었고 아쉬운 게 없이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냐 안 하냐는 그게 결국에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냐.
근데 나는 돈도 돈이지만 이제 더 이상 재미있는 게 잘 없네. 재미있는 거 어디서 찾지? 약간 이런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앱은 이제 재미에서 약간 뒤로 밀려서 앱이라는 게 이제 개발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포인트야.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을 때 해주는 맛이 있거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요구는 없고. 해주세요 이러면은 내가 해줄게. 그걸 해내고.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재미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창업을 하고 뭘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꾸준히 그렇게 가는 게 재미없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서버라든지 그런 관리가 이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근데 개발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좋은 게 이제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냥 서버를 그냥 자동으로 올려서 그냥 해버리면은 내가 거기서 뭘 계속 유지보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 정말 한 달에 몇 시간만 투입해도 될 정도의 유지보수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지. 돈은 벌지만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든. 그러면은 그런 거 어때?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결국 어떤 개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걸 보면서 개발자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근데 나는 요즘 이제 우리 매형도 개발자라서 어제 안 그래도 만나서 좀 얘기했는데 매형 얘기는 이래. 개발자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럼 개발자 하면 돈 잘 벌겠네요 라고 했는데 개발자가 부족한 이유는 이제 개발 시장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서 애들이 개발자로 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나는 개발자로서 개발자는 정말 좋습니다. 개발자 되세요. 개발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개발 중에서도 외주를 많이 받아하고 SI라고 해가지고 인력만으로 하는 그런 시장도 있기는 한데 자기가 만들어 나가기가 엄청나게 쉬워. 그러니까 회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개발이고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정말 대형 회사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걸 텐데 개발자는 이제 자기 분야를 만들 수 있고 어떤 회사를 이직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런 길이 열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잘하는 개발자는 없어서 못 모셔봐서 맞아. 없어. 어떤 분야건 그렇게 잘하는 개발자는 진짜 소문이 다 나. 정말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은 모셔가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그런 거는 개발자들이 내가 보기에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자꾸 기술 개발이 되고 언어가 새로 나오니까 그 팔로업 하는 게 사실 공부의 연속인 거잖아. 그거는 좀 내가 보기엔 저건 좀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때? 근데 그거가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발자 중에서 나도 재밌어하는 쪽에 속하고 새로운 게 나오면 신기해서 보게 되고 적성이구나 그게.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런 것도 있네. 왜냐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들고 하면 감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 디자인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시장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도 좀 그런 게 있으려나? 개발도 분명히 있겠지. 나는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더 나이 많은 개발자가 되면은 이제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배우지 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트렌드라는 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운 개발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것들을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더 쉽기는 하다. 근데 개발을 나는 지금 개발자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머리가 희끗해도 개발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냥 전혀 비전문가로서 생각했을 때는 개발이 보니까 기본적인 거는 약간 레벨이 낮은 개발자도 이렇게 책 보고 구글링 하면서 다 뚝딱뚝딱 하는데 결국 핵심이 그 exception?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오래 해본 사람은 감으로 요게 문제인 것 같다. 요거를 좀 빨리 캐치해서 따다닥 하는데 좀 초보자들은 계속 헤매고 이렇게 빨리빨리 못 잡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이 들어도 그런 노하우들은 진짜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 이제 보면 매각을 했잖아. 매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많이 받았어. 그게 억 단위야, 천 단위야? 당연히 억 단위지. 그럼 10억 단위야, 그냥 억 단위야? 그냥 억 단위는 아니지. 10억 단위야? 그거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 기억이 잘 안 나네. 됐어. 넘어가. 10억 단위로 하는 걸로. 그냥 억 단위 가지고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지금 취업 준비생이 되었잖아.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단순히 돈으로 하는 거야? 뭐 주식이나 이런 걸로도 같이 하는 거야?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그거는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요, 돈으로 다 받았어. 아 돈으로 받았어? 그러면 대신에 이제 그 사간 회사에서 몇 년 근무하는 조건? 뭐 그런 것들이 걸려있지. 락이 걸려있지. 그래서 끝나자마자 나갔어. 야 이런 얘기해도 돼? 아니 뭐 끝나자마자 나온 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 근데 그 사실은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앱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는 손해를 본 거야? 뭐 다양하지. 이제 회사에서 사람이나 회사를 사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 물론 이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인력적으로 어떤 새로움을 추구한다든지 외부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을 때 뭐 어떤 그렇게 인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대기업들은 뭐 대기업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이 그런 서비스 금방 베껴서 만들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안 돼 사실은. 왜냐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 IT 업계에서는 특히나 그런 게 많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개발자가 중요한 이유도 개발물만 가져가서는 소용이 없을 때가 많거든. 개발자의 그 아이디어라든지 구현했던 그 능력 포인트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그렇지. 포인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가 좀 좋은 때가 많은 거야. 이거는 개발자의 뽐뿌 지금 막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알아봐야 되는데. 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궁금해. 개발자는 약간 재능의 영역이 있었다 그랬잖아. 대학 들어가서 전공을 개발 쪽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하기에는 늦는다? 아니야, 나는 개발자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대학교 1학년 때도 코딩을 많이 하진 않았어. 거의 못했어. 그래? 뭐해? 응? 그러면은 근데 나는 이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막 코딩만 하는 그런 좀 오타쿠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내가 그런 나는 약간 대학교 때 뭐 내가 존경하는 개발 팀장님 중에 한 분은 뭐 영문학을 졸업해가지고 개발자가 되었어. 약간 나중에 배운 것도. 근데 내 친구는 이제 내 회사 전 회사 동기인데 회사 걔는 중어중문학과야. 너네 학교. 중어중문학교인데 때려치고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코딩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걸로 이제 개발자 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뭐 패스파이드에도 있고 뭐 옛날에는 뭐 비트컴퓨터도 있고 그렇게 나중에 가르쳐주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고 거기를 나와서 개발자가 되는 케이스가 꽤나 있어. 그러면 근데 이제 개발자가 실력이 있다 없다는 무슨 요소야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우선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 다 언어를 알고 있어도 뭐 어떤 거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개발문이 있어. 개발문을 봤을 때 너 저거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달을 고민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그게 빨아들이는 속도, 그게 어떤 건지 파악하는 속도 그런 것들이 다른 경우가 있어. 그리고 천부적으로 어떤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지 라고 해결책을 빨리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적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능의 요소가 큰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잘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천부적으로 뭐 잘 파악해 이렇게 하면은 약간 얘기가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고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쭉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어. 우선 끈기 있는 사람, 끈기 있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 결국엔 공부해야 되는 건데 찾다 보면 벽에 막히거든. 벽에 막히는데 계속 해보고 말도 안 되는 것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찾아보면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경험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격적으로 따로 있다고 난 생각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난 그런 성격이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너 외주는 해봤어? 안 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 왜냐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뭐 사이트라든지 앱 제작을 맡기면 그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 결과물이 코딩이 제대로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둘 간에 이제 갈등이 엄청 생기고.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인가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과거에 과거에 한번 겪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개발자의 재능이 거기까지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왜냐면 말한 것처럼 진짜 너드 같은 애들이 많잖아. 그래서 많이 안 통해. 하지만 이제 개발적인 것들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한테 잘 설명을 하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나는 도돌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난 사실 도돌이 개발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사업가로서 수단으로 개발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결과물을 내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안에서 뭔가 개발이 되게 적합한 수단이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은 도돌이 확실히 그런 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는 월등하지. 그렇지. 전에 그 지난번에 말했듯이 대학교에 갔더니 천재 같은 놈들이 있더라고. 아 쟤네들로는 못 이기겠다. 나는. 개발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더 영역을 넓혀놨던 것 같아. 그리고 원래는 그냥 순수한 개발자였는데 자꾸 새로운 영역의 기술이 요구되고 말했듯이 뭐 정말 창업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내가 안 배웠던 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자꾸 나오잖아. 그치. 자꾸 그런 게 요구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스킬이 늘어나가고 약간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구글 컨퍼런스는 어떻게 하다 얘기하게 된 거야? 뭐 처음에 구글에 있는 구글 I/O를 어떻게 듣고서 알게 되었냐고? 그거 발표를 했잖아, 네가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지. 계속 그 업계에서 활동하고 사람들이랑 잘 얘기하고 개발을 잘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인맥이 자꾸 생기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발표할 기회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나는 그럼 궁금한 게 그런 인맥을 쌓는 활동이 너 뭐 잘 돌아다니지도 않잖아. 뭘 한 거야? 나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아무런 적이 없었어. 인맥이 하나도 없어. 인맥이 하나도 없는데 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인맥은 내가 잘나면 자동으로 생긴다. 내가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서 잘하면은 어떻게든지 연락처를 알아다가 연락이 오는 게 그런 거 같아. 난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게 결국에는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든다든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기회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핸드폰 전화 오는 거야? 뭐 페이스북 쪽지 오는 거야? 근데 정말 모르겠어.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안 할 텐데 그렇게 콜드 컨택이라고 하지. 그냥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친구가 되고 알아가고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니까. 나는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뭐, 너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사실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그치, 뭐 나도 먼저 연락이 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막 뻗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냥 이 자체가 나는 너무 재밌어. 사실 그게 사업한 재미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내가 또 다시 조직하고 그 인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으쌰으쌰하고 재밌는 그림도 그려 나가고 그런 거 진짜 너무 재밌어. 가끔 약간 뭐 사회 초년생들이 자기가 인맥을 만들겠다라고 뭐 모임 같은데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뭐 어디서 뭐 마치 막 도와주려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게 많이 보여.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인맥은 안 만들어지거든. 진짜 공감. 그러니까 인맥이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 어린애들이 딱 듣고서 갑자기 막 조기축구회를 하고 뭐 선배 술자리 나가고 하면, 근데 그 사람이 가치가 없으면 어차피 이 사람을 저장해둘 이유도 없거든. 맞아, 연락이 안 가. 아니면 인맥이 너무 넓어. 그래서 진짜 어디 얘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성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친구는 뭘 해도 될 만한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정말 인맥이라는 거는 상호 주고받는 거거든. 일방적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맞아.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게. 이런 좋은 얘기가 개발자 편에 이렇게 살짝 묻어 나오다니. 이런 좋은 팁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잘하자. 너무나 이제 쉬운 얘기로 돌아오긴 하는데 내가 잘하다 보면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나는 쉬운 얘기 아닌 것 같아. 이게 왜냐면은 결국은 돈이랑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게 일단은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뭐 좀 어려운 얘기다.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둘째 치고 그냥 내가 한 분야에서 되게 잘하고 있으면 이렇게 연락이 오고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얘기는 아니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뭐 좀 더 쉽게 사업을 한다든지 인맥을 만들어가다더라.
아, 심오한 얘기를 했네요. 네. 뭐 너무 심오해지기 전에 일단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개